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CCTV가 공개돼서 당시 세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달에 있었는데요. 이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때 그 사건 결말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결말이 났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시 강간 미수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웠죠. 이게 강간 미수냐 아니냐, 실행에 착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가불론박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선고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2019년 5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적어도 이 사건에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즉 폭행 협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여자의 옷깃을 잡아 낚아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영상에서 보면 여성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문을 닫은 다음에야 뭔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폭행 협박 자체가 없을 뿐더러 그 여자분도 문을 닫은 후에야 비로소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침입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주거침입죄는 앞에 강간미수, 워낙 강간미수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있었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용주택의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공동 거주권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합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본다면 거주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는 새벽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의 옷깃을 딱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는 소리를 질렀을 거고 그 소리는 복도에 쫙 하고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 순간 그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여자를 밀치고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의 가능성이 순간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주거침입죄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보통의 주거침입죄보다 좀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죠. 그런데 보통 주거침입죄에서 실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선고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강간미수는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